내일 모레 그러니까 1985년 8월 15일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1945년 저희가 해방을 맞은 날부터 만 4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강산이 4번 바뀌는 그런 세월을 벌써 흘러보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1945년 해방의 그 순간부터 6.25 직전까지의 생생한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생한 화면을 보면서 40년의 역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 순간부터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7년까지의 얘기를 보내드리고 이어서 내일 이 시간에는 1947년부터 6.25 직전까지의 국내 정정의 움직임을 화면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당시에 활약을 했던 여러 인사들의 인터뷰도 곁들여서 보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화면 설명을 돕기 위해서 두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풍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해방 전부터 조선영화 주식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이 화면을 그때그때 담아오신 안경호 선생님 자리 같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世界の体制と全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時局を収集せんとほしここに重要なる男児市民に次ぐ秦は帝国일본은 망했고 저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게 그때 서울영화 때 8월 15일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 방송이 끝나니까 우리 국민들은 해방이 됐다는 기쁨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무조건 거리를 뛰어나가서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고 이제 육선역은 이제 전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죠. 그때는 저 전차를 타고 그냥 그 기쁜 환희 속에서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는 걸로 기쁨을 샀으니까. 서울 거리에 운마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화신 앞에 종각 앞입니다. 지금 보인 것이 그 전차 운전사들이 그 운전사도 그때는 제복을 입었죠. 그래서 거리에 쏟아져 나온 그 우리 동포들이 머리에다 모두 띠를 들고. 이거 타보신 기억나요? 저희 이게 아마 이거 탔으면 7.18입니까? 아니 난 타봤어요. 네, 그렇어요. 네, 아주 위험해요. 네. 일본 사이드카죠. 인디어커가 나옵니다만. 해방되기서 이제 거리에 나왔던 동포들은 그 이제 미군이 들어온다, 소련군이 들어온다, 이제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대마가 나더라서 뭐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하고 그 궁금증에 매일같이 나와서 모두 거리에서 웅성대게 됐죠. 조 선생님 그때 그 해방 그 전후 사정을 좀 인력거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좀 주시죠. 네, 이 여권은 해방 후에도 있었습니다. 네. 해방 후에 한 1년 이상 있었죠. 일본에도 지금 도쿄에 인력거가 있어요. 그 근대화된 것이. 대개 그 타보셨어요? 일본선 안 타봤어요. 기생들이 타죠, 일본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경도가 수립되면서 고속도였죠. 양마차에 꽃다발을 안고서 무를 쳐다하는 아가씨들이야. 네, 저기 인천 앞바다인데 이분들이 이제 진료하는 모습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인천으로 먼저 상륙을 했죠. 상륙이 늦었기 때문에 해방이 네. 그 안에 일본군이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시면 말씀이죠. 그때
그 화법군 사령관으로 계셨던 김인조 선생님 그 증언을 한번 듣고서 저희가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그날 인천에 선경부대가 상륙했어요. 서울은 9월 9일 날 선경부대가 들어왔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그 미군 부대의 규모를 알게 됐죠. 일개 군단이 한국에 상륙을 해서 일본군 서울에 있는 24단 이하 부대를 전부 무장해제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선견 부대의 부대장이 선견 부대 장교가 커널 아고라고 미 24군단 헌병사령관 챔피언이 대령하고 둘이 들어왔는데 그 선견 부대는 용산에 있는 미 24단 사령부 이하 부대를 전부 무장해제하는 거죠. 그 군단 사령부는 반동호텔을 썼습니다. 지금 하지 중장은 미 24군단 군단장인 동시에 군정을 실시하는 군정장관까지도 지휘하는 휴한 미군 사령관 두 가지 직책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미군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의 환영이라는 건 대단했어요. 인천서부터 서울까지의 뭐 주로 쭉 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해줬어요. 그때까지는 일본군이 그대로 칼을 차고 권총을 차고 다녔어요. 조선사령부 막료들이. 그날부로 미군이 한테 얘기를 해서 전부 칼을 무장 해제를 하고 칼도 전부 회수를 하고 권총도 전부 회수하고 조선사령부를 접수했죠. 군단이. 전국 대불시에서 전국에 있는 일본군은 각 미국 대대 단위가 가면서 이제 무장 해제를 하게 됐죠. 네, 지금 저게 이제 중앙청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김인조 선생님 말 증언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미군들이 중앙청 안으로 진주하는 것 같죠, 선생님? 네. 뭐 중앙청 그 뒷뜰에다가 전부 천막을 치고요. 예. 우선 진주하는 날부터는 거기서 상한도를 했으니까요. 지금 그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환영을 하는 근데 그 그때는 정식으로 환영하기 이전에 우선 미군이 온다 하니까 우선 미군을 그 보는 시민들의 그 흥분이 지금 넘치고 있죠. 이게 지금 조선일보사 앞으로 해서 중앙청으로 들어가는 처음 들어오는 그 선두 남편인데 이런 남자가 그때 날이 더워서 사실 진주하는 미군들도 뭐 그렇게 생기 있어 보이지는 뭐 피곤해서 24사단이라는 사단은 신병이 많답니다. 네. 신병이 많아서 구화를 처음 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진주를 했어요. 네. 저 시민들 속에는 아직도 그 전투모, 우리가 생도보시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일본 경찰입니다. 일본 경찰이 뭐 미군이 완전히 진주할 때까지는 경비를 담당해야 되면은 그 추후에 또 그 당사자들의 그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경찰이 아직까지는 그 당시 저렇게 경비를 서줬는데 뭐 경찰과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 뭐 충돌이 된다는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평온한 가운데 참 저 모습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기 용산역전인데 이제 그 일본 군인들이 말이죠. 이제 전부 귀환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미군한테 그 금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장해제. 네, 무장 해제는 그 전에 했고 예. 이제 해제한 다음에 자기네들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는 부대도 있었고 또 부산까지 기차 타고 내려가서 부산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짐을 미군한테 이제 검사를 받는데 뭐 대단한 검사는 없었지만은 패전국의 그 군대로서는 저렇게 행복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유사일에 드물었을 겁니다. 동물거려. 네. 저 이북에서는 아주 대단했다고 그러던데. 이북에서는 뭐 멍졸이 잡아서 이북으로 보내고 시민들 오는 것까지도 전부 잡아서 일단은 이북으로 되보내가지고 시베리아나 저
저게 소련 이제 지금 DDT 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죠. 뭐 일본 군인들도 뭐 별수가 없죠. 뭐 이를 죽이려고 DDT를 안 맞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저 DDT하고 또 이 다이아진이 만병통치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아주 정식으로 편안하게 아주 뭐 출동할 때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미군 군함에 올라서 아니, 이게 아직 무장해제가 안 된 상태가 되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 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기 한국 땅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딴 외지에서 이제 그 귀환하는 장병들을 찍은 건데 거기서는 일단 배에 오르게끔 아마 다 한 모양이죠. 저기 장소가 국내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국내가 아닙니다. 아, 요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네, 일반 시민들, 부녀자들. 조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때 우리 국민들이 말씀이죠. 네. 그 일본 사람들을 저렇게 보내줬습니까? 보내줬죠. 아주 이 오히려 물건 같은 건 사줬죠. 싸게는 샀지만 사주고 그 다 돈 치러주고 그러고 곱게 보냈죠. 아까 말씀대로 그 이북에서는 저렇게 보내지는 않는 안 거예요. 했어요. 그저 분야자들은 죄다 능욕을 당하고 또 재산은 다 뺏기고 아주 못된 일을 시키고 그거 어디 놔줬나요? 내가 그 일본 사람이 쓴 수기를 읽어봤어요. 네. 저 북쪽에서 한국을 거쳐서 저희 나라로 간 그것을 읽어본 38선을 넘어온 여자예요. 그런데 아주 잔인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었죠. 저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나요? 참 그 저런 아이들이로. 자기네들이 밥들을 해서 아주 배급을 해 가면서 주먹밥이죠. 네. 뭐 아주 편안하게 있다 갔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말입니다. 저 주먹밥을 해가지고 먹인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시오리 역사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잘 사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후쿠오카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반대로 우리 한국 동포들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종전이 되니까 일본에 갔던 그 많은 우리 한국 동포들이 이제 우선 고향이나 그 고국이 그리워서요. 어떻게든지 빨리 돌아오려고 그 각 이제 항구나 그 시모노세키 같은 그 주변으로 모두 운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뭐 배 한 척 뭐 어떻게 내줄 수도 없었고 뭐 속수무책으로 뭐 그냥 그대로 방관시되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부두 같은 데서 노숙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면서 이제 근근히 그날 지내다가 결국 할 수 없어서 10명, 20명씩 돈을 모아서 일본 목선을 사서 타면서 귀하는 동포가 태반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이 패전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일본 사람들을 보내주는 모습하고 그 우리 동포들이 귀국선을 기다리는 모습은 참 천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이 이제 진주를 해 들어오니까요. 그 일본군 그 지휘관들하고 우리 미군들하고 이제 그 중앙정안에서 뭐 조인식이라고 할까요? 그 뭐 저런 가고 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해서 무슨 지금 회의를 갖는 겁니다. 뭐 무장해제 문제도 있고 일본군이 가는데 이제 어디로 어떤 배를 이용해 가느냐 하는 미군의 주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쌍방간에 무슨 조인식은 아니겠지만은 무슨 회합을 저기 마지막으로 중앙청원에서 그럼 이제 저기에 소위 아베 대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독. 네. 그 마지막 총독이었죠. 저기 사람이에요. 예.
저 마지막 총독인데. 저 사람 총독이지만은 군인 중 대장 예, 직을 대장.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전쟁은 안 해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네, 대장이 될 때까지. 네. 그 총독이 군인 의원되는 게 우선 깨름칙했지만은 그땐 전시가 돼서 저 사람들이 총독을 보내는 것도 군인을 보내서 군인 정치를 그렇죠. 했으니까. 주로 그 여기 총독들이 군인이 했으니까. 그 전에 우각기라는 사람도 국민이고 민한이라는 사람도 국민이고 뭐 초대 총독이 데라올지도 군인이고. 그렇죠. 네. 이 모습을 좀 이게 지역은 우선 중국 쪽에서 귀환하시는 분들 그 사진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귀국을 했죠. 그래서 그때 뭐 김구 선생님도 돌아오시고, 그래서 뭐 장애는 시민들이 모두 김포공항에 마중도 나가고, 네. 또 이 박사 가는 곳마다 저렇게 환영을 꽃다발을 내서 자동차에다 차려놓고 환영을 하는 저기 이제 김구 선생님, 이시영 예, 선생님 주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입니다. 예. 이승만 박사가 10월 6일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11월 23일 날 한국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 그 모든 국민이 마음가짐이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때는 한 마음 하나라고 해도 괜찮죠. 그러니 이 순간에는 뭐 다른 잡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 중앙청 앞에서 미군 환영식을 예. 하는 10월 20일이요. 그때 예. 10월 20일에 이게 공식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박사께서 와서 축사를 하시고 시민들도 아무튼 이 중앙청에서 저 광화문 저쪽까지 하나 하지 중장이죠. 네. 이러면서 이제 1945년에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9월달이나 10월달. 10월 20일도 되는데 말씀이죠. 그 축하 행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승만 박사가 16일 날 오셨으니까 오시자마자 환영대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저 애국가가 그때는 뭐니 올드레인 샤인이라는 노래 그것을 애국가로 예. 불렀죠. 그러니까 그 경호하는 미군들이 그 이상하다. 올드레인 샤인은 그 외국에서는 배단하고 작별할 때 이렇게 네. 끈 이렇게 내 뒤에다가 이렇게 뚝 끊어질자가 부르는 그 노래거든.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의 애국가는 훨씬 뒤야. 안익태 선생님 만든 이제 서울 그해 겨울 모습 같습니다만 네. 서울시가죠. 저 때는 아까 부치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저 구운 고구마, 풀빵 그 정도가 고작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뭐 제과술이 발달될 수도 없고 또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이제 생선 생선이 냉동은 냉동한 생선인데 이제 얼음을 털면서 쪼개서 담갔는데 그때도 냉동 공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냉동 공장이 있었습니다. 냉동 회사가 있었죠. 네. 지금처럼 얼음도 여기저기서 뭐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냉동 회사에서만이 얼음을 만들어냈죠. 그 외에 보면은 대개 우리나라에 그때 풍년이 들었더랬습니다만은 역시 그 이제 겨울이 닥쳐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참 곤란이 많았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게 됐고 직장이나 무슨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그냥 모두 해방했다는 그 참 기분에 취해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날 살아가는데 그 참 생활고가 대단히 심했더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해방 전에 먹던 홍뼈묵밥이 해방 되던 해까지 이어졌을 것 같아요. 예. 있었는데 워낙 이 전시에 굶주렸다가 해방이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는 배불리 막 먹거든. 예. 소도 막 잡아서 그냥 소비가 심했죠. 고기가 심해. 그리고 그러니까 금방 그 미군들이 진주하면서 또 왜 그 설탕 배급이니 뭐그 초콜릿. 예, 초콜릿. 그때는 그 초콜릿보다는 설탕하고 그 눈깔 설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뭐 네이션 박스 갖다가 참 좀 많이 먹었으니까. 시장이 거의 먹는 거 장사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교통도 곤란했고 생산도 부진해서 저렇게 참 그 원시적인 참 우리가 생산 물건을 많이 갖다 교류했지 좋은 물건이 많이 돌지는 못했죠. 지금 야채 가게 모양인데 무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때로서는 큰 놈입니다. 이게 국화만주라는 네. 국화빵이라는 거. 네. 이거는 남대문 앞에 그 지하도 있고요. 지금 전차 정류장에 네.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건 네. 이제 포드, 이 포드 자동차 10월에 그렇게 되겠죠. 그때 해방돼서 이제 인수한 거니까 말씀이죠. 이제 서서히 46년에 초과되면서 그 정치적인 움직임이 이제 좀 이 박사하고 김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게 군정의 그 자문기관으로 민주의원을 창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독립정치국민대회니 독립축성국민대회니 하는 시민대회가 연이어서 많이 일어났죠. 민주위원회에서 하나 한 것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차량의 좌측 통행이 우측 통행으로 된 거. 그걸 민주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난 별로 민주위원회에서 한 걸 못 들었어. 근데 역시 비상국민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한 일은 많이 있죠. 여기 김기식 씨하고 이철승 씨가 나와서 그때는 독립을 전시하자고 뭐 열렬하게 싸웠던 보전 학생이전인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서울운동장에서 대회를 마치면 꼭 시내를 행진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희 덕수궁인데 대한민국 미소 공동연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반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그때 이제 소련의 스티코프 중장이 나오고 아주 여기 아주 종량. 주재원으로 나와서 당분간 있었더랬습니다. 저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군들은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눈에 거슬릴까봐 행정하는데 뭐 없이 참 부자연 티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서는 좌익을 그대로 방관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참 국가의 그 위기를 참 당하고 뭐 그런 혼란이 일어났죠. 결국 몇 번 하고 뭐 결렬됐으니까. 저게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3월 20일이니까 초봄인데 말씀이죠. 벌써 이제 신탁통치 반대 벽보를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신탁통치 그 삼상회의 결의가 이제 발표되면서부터 우리는 반탁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소회담이 열렸고 그 미소회담이 결렬되니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탁운동과 아울러서 참 남한이라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정치적인 움직임이 싹을 탔죠. 네. 그때 이제 정한원 반탁위원장
이철순 위원의 증언을 저희가 한번 듣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니다. 그 당시는 고려대학 정신 보성 전문 학생들을 간부를 모아놓고 우리는 신탁동치를 원해서 해방이 된 거 아니고 즉시 독립을 절교해야겠다 하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민족진영의 그 지도본부에 있던 경교장 김구성생 계시는 들 찾아갔더니 거기선 반탁치 전국 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사람이 학생 대표로 거기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성 전문뿐만 아니라 연희 전문, 또 회화 전문, 지금 동국대학 전시입니다만은 이화 전문, 이화대학, 세브란스 전 학생회 호소에서 우리가 벽보를 붙여서 한청 빌딩에서 그때는 그 폭격을 맞은 자리입니다만은 종로 화신 앞에 거기에서 반탁 학생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7일 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각 대학 학생들 30여 교가 전부 신탁동치 결사 반대. 그 당시 내가 이제 나가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연설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전파가 하고 전국의 학생들은 즉각 독립, 38선 분쇄, 신탁동치 반대를 외친다는 보도가 나가가지고 큰 민족 진영의 운동에 아주 100만의 원군으로서 100만 학도는 일사로서 신탁동치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장초가 그렇게 계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손도심 선생 그리고 연희전문에서는 이제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이 학생들을 주도했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산 신궁 이게 신궁터입니다. 사실 저때 그 김학영 사람 참 멋지게 같이 보였습니다. 의장대로 역할을 했죠. 그 남대문 바로 옆에 그 남산 입구 계단입니다. 이제 막들 대회를 마치고 이제 그 내려오는 그 순간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 이 중앙청 쪽에서는 서울운동장에서 대회를 연 민족 진영 단체들이 오다가 이제 여기서 마주쳤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충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때는 저 학생들이 뭐 물불을 시야리지 않고 그저건 좌익이라면 그건 뭐 아니 승자리에서도 만나는 자리에서도 싸움을 걸 정도였습니다. 여기는 어디 저 고궁에 담났습니다만 대한문 옆에 그 네. 들어가는 골목인데요. 법원도 우리 좌익들은 신탁통치 찬성이고요. 우리 측은 신탁통치 반대니까 그건 여기서 뭐 이제 격렬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학생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총알에 맞아서 머리를 싸매고도 그냥 여전히 반탁 통치한다고 반탁 절규하면서 참그 시위를 했다. 선생님 저런 거 촬영했을 때 그 참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그 남대문 꼭대기로 올라가서 추면 밑에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 올라갔던 탄환이 그 저 기와장에 내려와서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럼요. 네, 여기에 38선 춘천 지방으로 가면은 그 38선 경계선이 있습니다. 네. 그 마침 여기는 그 다리 한복판이 38선이 지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벌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북에서는 벌써 공산주의가 실려서 전부 남한으로 이제 피난 내려오는 피난민들을 너무 많이 내려오게 되니까 참 그 임시로다가 천막을 치고 피난민들을 받아서 보호를 하고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더랬는데 저건 얼마 가지 못해서 폐지되고 저희도 월남동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차츰 무렵부터 그 38선으로 국토가 양단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저 자유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때부터는 이산 가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국경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이것은 강대국들이 자를 놓고 이렇게 국경을 그었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 아프리카 쪽 국경을 보면 전부 일직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8선도 결국은 미군하고 소련군이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 이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한데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하자 이렇게 간단히 있어요. 그 책상 위에서 딱 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약소민족의 아유, 참 비애가 이거 국경선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위도 선을 가지고서 정해놨으니 뭐 말할 게 있습니다. 뭐. 남의 사정도 형편도 전통이나 그 역사나 모든 걸 그냥 무시하고 위도선 하나를 가지고 여기는 내 거다 여기는 내다. 저 때만 해도 여기에서 그 다이아키가 DBT 가지고 슬쩍 그러니까 38선 이북에 가가지고 그쪽에는 그때도 그 의약품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밀무이라고 그럴까요? 그 장사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공공연히 아주 합법하에 그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 여현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쪽에서는 미군에서 나오는 그 약을 많이 가져갔고, 이북에서 받아오는 건 뭐 북어 같은 거, 뭐 이제 이런 해산물. 자, 이 사진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이것이 아마 1주년, 8.15 1주년 기념 행사인데, 여기에는 그 미군하고 말이죠. 한국 그 국방경비대 시절이겠죠? 국방경비대가 네. 1946년 4월인가 정식으로 발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주년 전 이듬해 8.15에는 이미 저렇게 배우로 참석을, 참석을 했죠. 그때는 뭐 미군의 탱크도 나오고 우리 국방경비대도 나오고 해군관계도 나오고 또 여경관계도 나오고 해군이 나오는 거네요. 네. 명실상부하게 뭐 공군은 그때 공군도 그 항공대 아닌가요? 일본 항공대가 있었습니다. 그 단역기죠. 그 엘포 그 단역기 가지고 말하는. 저렇게 사회단체, 공단단체에서도 모두 축하를 했고, 이 서재필 박사께서 나오셨다가 서재필 박사로 축하 연설을 하셨죠. 학생단체에서 뭐 무슨 대회 한다 하면 학생단체가 뭐 앞을 다퉈서 나왔죠. 그리고 한가시 정치적인 그 수록함을 들고서 저 때는 진짜 공부보다는 저런 행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행사 그때는 뭐 공부보다도 우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들 참 걸기했습니다. 일치단결했고 여기 그때 방송진들입니다. 네. 신문기자들 방송진들이 대회의 중계방송을 하죠. 그때는 그 겨울에는 필그림 중절모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꼭 파나무 모자를 써야 신사 같은 데 같아요. 이 그림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신지 경찰 그냥 국립경찰 그 발대식입니다. 예. 뭐 창설은 조금 전에 졌겠지만은 이제 그 나를 받아가지고 그때 중앙청에서 이제 그 조병옥 박사가 경찰부장이고 경무부장이고요. 장택상 씨가 수도청장이었죠. 처음에는 경기도 경찰부장이었다가 수도청장으로 되셔가지고 이제 여경찰도 이렇게 여경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앙청으로 지금 기름식을 하기 위해서 행진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완전 무장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일단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접종찰이 저렇게 조직이 됐는데 이제 차차차차 좌익들의 그 근거 문제가 있고 폭동 문제가 있고요. 테러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저 옆에 이제 반사에 조병욱 박사가 이제 서 계시죠? 네, 거기서 좀 답사를 미군 전 양반이 미군 이제 경찰부장이죠. 네, 그렇죠. 네, 그분한테 이제 축사를 해올리는 장면인데 이건 끝나고 이제 모두
회지는 마당에서 이제 서로들 모두 축하 인사를 교환합니다. 또 모자 쓰니가 정택성 씨. 이제 한편으로선 그 전천이 발도식을 뭐 하기도 전이지만은 그 좌익들의 그 테러 행위라든가 살인 뭐 방화 폭동 뭐 이런 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주 그 경찰 기동대가 따로 참 편성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때는 경비대라고 아마 그랬는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참 심지어는 추록에다 기관총을 장비하고 좌익들을 저렇게 근거하러 나선 겁니다. 네. 경찰도 그렇지만 저 때쯤에서 그 작고하신 김두한 선생님이 또 활약하던 때가 아닌가요? 고전인가요? 그렇죠. 아니, 무력이죠. 이 무렵입니다. 뭐 김두한 씨가 그 지휘하는 청년단들이 공산당 본부 같은 데 들어가서 진압을 하지 않았으면 그럼 뭐 우리 경찰이 진압을 하려고 하면 판다시 미군 군청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다 뭐다 이런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뭐 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걸로 해서 예. 그리고 장택상 씨 같은 경우는 몇 번 사표를 써가지고 뭐 군정에 들어가 막 항의를 하고 싸움을 하다시피 하면서 좌익 진압을 했죠. 저게 이제 47년 연초쯤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좌익들의 그 검거 그때는 뭐 정판사 사건이니 저 돈을 위조해서 그냥 공공연히 위조를 해서 그냥 나라를 망치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뭐 암암리에 살인 강도하는 건 뭐 보통이었습니까? 그걸 진압하는 데는 뭐 미군은 반대했지만은 뭐 우리들 그 참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사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권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어떤 동네에 어떤 아지트가 있다 이런 정보를 듣고 이제 수사를 나가면은 온 동네가 그냥 참 모두 발칵 뒤집혀서 그냥 협력도를 하고 거기다가 참 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뭐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렇게 손을 들고 일단 그 근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이제 서서 협력도를 해주고 어쨌든 그때는 오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이고 어쨌든 뭐든지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공산당만을 빼놓고는. 저렇게 잡아가면 또 군정청에서는 그냥 이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놓으라 그래서 그냥 속방하고 그냥 결사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경찰이 그 근거를 해놓으면 뒤로 내보내고 이런 걸로 해서 그 우리 경찰의 그 고충이라는 건 참 피를 가지고 싸운 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산당들이 김수인이 같은 사람들을 그 군정의 그 간부의 소속으로 줘놨으니 그게 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개성 드나드는 거를 아주 뭐 고급 차로다가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첩행위를 했으면 뭐 말할 수 있습니까? 김승인이라는 여자는 나도 봤는데 키가 조그맣고요. 네. 얼굴이 그렇게 미인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뭐 영어를 나불나불 잘하지. 당돌한 모양이. 그냥 그렇게 키가 조그맣고 뭐 눈이 이렇게 왕방울 많고 한편은 근데 그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났어. 그때 그 좌익 근거니 뭐니 그 혼란통에 역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라는 건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어요. 직장도 아직 해결이 안 되죠. 또 겨우 직장이래야 그저 미군 부대에 가서 일하는 것 같은 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그저 장사를 해서 지내지만 그 관공서에 관리하는 사람들 또는 참 그 책상 앞에서 그래도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 같은 분들 그분들은 참 내남적 없이 끼니 끓일 게 없어가지고 생활의 그 곤란이라는 게 참 심했습니다. 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 화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그 36년 동안 저희들을 그 내성일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면 옷이 일본 사람하고 다르고 또 저희가 사는 집이 또 일본이 다르고
맞습니다. 그 음식이 다르다. 음식이 일본 음식 아닌데.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의식 그 세 가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일본 사람이 우리를 일본 사람 만들려고 그래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이 첫째 일본 정말 좀 첫째는 입는 거는 말할 게 없죠. 먹는 거 하고 먹는 거에 앞서서 이제 동물을 찾는 거 거기에 마음이 전부 한 마음으로 됐던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땠습니까 그때 조수님? 아니 남쪽은 내가 그랬는데 네. 북쪽에서는 차츰차츰 공산주의에 굳어져 갔죠. 네. 그러시면 이제 두 선생님 말씀이죠. 내일 이 시간에 이제 그 47년 10월이면은 미 의원단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말씀 여기서 줄이시고 내일 미 의원단이 우리나라에 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6.25 전까지 얘기를 이어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내접을 드릴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